자, 미국 축구 이제 첫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시애틀. 자, 일단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 결장. 자, 특히 뭐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금 팀 내 좀 득점 1위 공격수 1 이제 올루아세이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지금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예보와 그리고 이제 호아킨 페레이라 그리고 이제 크멧 등 전 라인의 선수들을 영입하며 적극적인 좀 영입을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좀 적극적인 좀 영입을 좀 통해 확실히 좀 후반기에 반등을 노리는 스탠스를 보였던 그런 좀 미네소타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반면에 뭐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영입권 및 이제 방출권 없이 조용히 이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기 직전에 이제 긴 연패를 하면서 다소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좀 최악체인 세너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긴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긴 연패를 끊었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흐름과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미네소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리그에서 좀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리그스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며 이제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행보까지도 이제 좀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요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좀 시애틀이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중원이 좀 다소 약한 그런 미네소타 상대로 중원에서도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미네소타와 달리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더 안정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시애틀이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미네소타가 좀 최근 영입을 통해 전력 보강을 잘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선수들은 지금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데 있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재기량을 못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흐름,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전적까지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뭐 4승 1무로 이제 시애틀이 극강의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이제 시애틀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시애틀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봤을 때 시애틀 프랜승.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슈넌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래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도 이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애틀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51번 팩,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이제 352번 승.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뉴욕시티 대 시카고. 자, 일단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영입권은 없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몽레알에서 활약했던 윙어인 그런 뭐 아리엘 이제 라시터를 좀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확실히 좀 시카고만 좀 영입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떠난 선수는 크게 없다. 네, 요 정도 이제 말씀 들어보네요. 자, 일단 이제 U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그스컵 8강전까지 진출하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8강전에서 이제 콜롬비아 상대로 이제 아쉽게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지면서 좀 탈락을 하게 되었죠. 자, 다만 근데 뭐 이제 이런 8강까지 올라간 이제 UCT와 달리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 리그에서 이제 일찍이 좀 탈락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리그스컵에서도 행보가 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한 달 전쯤에 이제 두 팀이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두 팀 다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제 0대0 생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뉴욕시티가 이제 원정에서 좀 경기를 뛰었다는 점, 네, 이렇게 좀 전해드려보고, 자, 다만 근데 이제 그때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그스컵 8강까지 올라가면서 폼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폼이 좋지 않은 데다가 최근 좀 원정에서의 성적 및 좀 경기력 또한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의 그런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원정 성적이 많이 처참하죠. 네, 시카고는 이제 좀 최근 좀 원정 경기를 좀 봤을 때 이제 뭐 7경기 기준 이제 뭐 한 경기 빼고는 전부 다 좀 졌을 정도로 좀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확실히 그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시카고의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확실히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전력은 굉장히 좀 좋아요. 뭐 이제 쿠이퍼스, 그리고 이제 LAFC에서 활약했던 아코스타, 그리고 이제 샤키리, 뭐 이제 구티에레즈 등 굉장히 좀 좋은 전력을 좀 갖추긴 했지만 전력 대비 경기력이 지금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기량으로 해결하려는 상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좀 뭐 전술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좀 좋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좀 경기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좀 풀어가는 좀 경우도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현재까지 좀 개선되지 않은 걸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확실히 좀 UCT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UCT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UCT 승부는 점수.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언더. 자, UCT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383번 이제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385번 승.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휴스턴 대 토론토. 자,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주포인 이제 베르나데스키와 이제 인시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네, 요 점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양 팀 다 큰 영입권 및 방출권은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전반기랑 이제 좀 전력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좀 양 팀이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토론토, 네, 이제 휴식기 직전에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8위까지 좀 올라왔고, 그리고 긴 좀 부진을 겪었을 때랑 비교하자면은 최근에는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네. 자, 다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지금 폼이 올라온 그런 좀 토론토라고 해도 여전히 지금 원정 경기력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수비 또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원정 경기력에서의 기대치는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원정에서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는 경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 좀 턴오버가 또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에서의 좀 토론토 수비를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많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원정 토론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좀 휴스턴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측면 전개가 좋은 휴스턴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좀 측면 수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확실히 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네요.
자, 확실히 좀 홈에서 이제 뭐 휴스턴이 좀 공수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뭐 토론토의 좀 저조한 원정 경기력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휴스턴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휴스턴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뭐 이제 토론토가 이제 뭐 리그스컵에서도 이제 확실히 좀 공격력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확실히 오버까지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스턴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92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394번 패.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 시티 대 올랜도 시티. 자, 일단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호아킨 페르난데스를 영입하며 이제 수비를 보강했고, 그리고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영입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로테이션급 기량의 선수들을 몇몇 영입하며 후보 뎁스를 좀 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팀 다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영입을 잘한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리그스컵 32강에서 이제 나란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2주 정도 쉬고 이제 리그 경기를 지금 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체력이나 좀 컨디션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좀 양팀이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물론 이제 캔자스시티가 지금 확실히 이제 원정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홈에서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좀 좋고, 그러다 보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은 좀 다소 좀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홈에서 좀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에서의 캔자스시티는 좀 기대치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올랜도 시티가 6월 말부터 이제 서서히 지금 살아나더니 7월부터는 완전히 지금 경기력이 물이 오르며 좀 최상의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지금 리그 기준 좀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좀 3연승 중으로 오히려 좀 최근 홈보다 좀 원정에서의 성적이 이제 더 좀 좋은 편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캔자스에 비해 이제 올랜도 시티의 지금 전력도 더 막강하고, 그리고 현재 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올랜도가 더 낫다고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올랜도 시티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올랜도 시티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올랜도 시티 프랜스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션 오바. 자, 올랜도 시티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96번 팩,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397번 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요 유벨리치가 좀 결장 중인 그런 갤럭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권을 봤을 때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마르코 로이스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로이스가 확실히 많이 좀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MLS 안에서는 1티어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좀 좋은 기량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갤럭시에서 좀 좋은 그런 좀 기량을 좀 보일 거라 좀 예상되는 그런 좀 로이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역시 이제 지난 시즌 아틀란타에서 이제 준서 활약을 선보였던 이제 뭐 미란추크를 좀 영입했고, 이제 풀백인 이제 아마도르까지 영입하며 전력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제가 확실히 좀 양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영입권을 좀 성공시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좀 휴식기 직전에 연승을 이어가며 굉장히 좀 잘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현재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이제 홈에서의 흐름도 지금 좋은 좀 갤럭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애틀란타 역시 이제 휴식기 직전에 이제 홈에서 우승 후보인 이제 콜럼버스를 잡으며 이제 좋게 마무리했고, 이제 9위에 지금 올라서면서 프롭 진출 경쟁을 좀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네요. 자, 일단 여기는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좀 빠른 템포로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확실히 공격 전개가 좀 좋은 만큼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도 있다고 보네요. 내가 봤을 때 좀 두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종종 만들며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홈에서 연승 중인 좀 갤럭시와 달리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원정 경기력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감이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홈 갤럭시 상대로는 많이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 폼도 지금 갤럭시가 더 좋고, 그리고 전력면에서도 갤럭시가 더 우세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홈과 원정 차이뿐만 아니라 확실히 좀 경기력과 전력 또한 이제 갤럭시가 더 좋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양 팀의 전력차 및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뭐 경기력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갤럭시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갤럭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LA 갤럭시 승부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승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 기준 410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버는 412번 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좀 살펴보면, 자, 일단 샬럿 대 이제 레드불스. 네, 이 경기는 저는 레드불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드불스 프랜승 보거나 어느 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몽레알 대 이제 뉴잉글랜드. 이거는 그래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몽레알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뉴잉글랜드의 일단 이제 좀 주전 포워드들의 이제 결장 이슈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주포가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 뉴잉글랜드 상대로는 그것도 좀 몽레알이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레알 승의 언더 보는 경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슈빌 대 이제 오스틴. 네,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스틴 프랜스 거나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이어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